지금이야 이제 구직 시장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뭐 MS 오피스라던가 그 포토샵이라던가 어도비 프리미어 같은 것들을 이제 고유 역량 기술들로 이제 기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AI 활용 도구의 이름들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서두에 먼저 던져보고 싶어요. 그렇게 AI가 다 해버리는데 이제 할 일이 없으시는 건가요? AI가 당신을 대체하지 않는다.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당신을 대체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하나시스템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경민입니다. 과거에는 KT에서 한 14년 정도 근무를 해왔고요. 주로 AI나 빅데이터 관련된 분야에서 분석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등의 이제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요즘에 직장인들한테 AI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됐는지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영화 그 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영화 허가 2013년도에 나왔어요. 벌써 10년이 넘었죠. 근데 허의 배경이 2025년입니다. 내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서 출시하고 있는 AI들을 보면은 허에서 봤었던 AI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화면에 실시간으로 보면서 설명해주고 나와 실시간을 대화를 하고 그 나의 기분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제가 최근에 한 세미나의 제목을 보고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있는데 지금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 AI 능력이 결합되어서 호모 인텔리전스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런 AI 기술들을 그렇다면 누가 이용하고 있느냐 봤을 때는 무언가에 고민이 많고 생각하고 검색해서 뭔가 이제 자료를 만드는 사람들, 흔하게 얘기하면 지식 근로자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의 75%의 직장인들이 AI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AI는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뭐 다양한 기업의 규모를 뛰어넘어서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AI를 통해서 얻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AI가 확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서두에 먼저 던져보고 싶어요. 그렇게 AI가 다 해버리는데 이제 할 일이 없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이제 AI가 발전될수록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따지자면은 뭔가 그렇다고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디자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PC가 나왔을 때 다 이제 포토샵이 나오면서 포토샵 기반으로 다 편집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포토샵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그림판으로 했나요? 그림판으로 했을 수도 있고요. 직접 그렸었던 네, 거예요? 직접 그렸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직접 그렸던 사람들이 그 이후로 직업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일을 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예전에 포토샵이었다면은 그 작업 파일을 하루에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디자이너의 역량에 따라서 하루에 하나가 아니라 하루에 10개를 할 수도 있고 20개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활용 능력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분야로 얘기를 할 때에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AI가 당신을 대체하지 않는다.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당신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그만큼 뭔가 고민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AI 활용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실무를 할 수 있을 때 AI 하면 챗 GPT 말고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챗GPT 말고는 뭐 유사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죠. 뭐 제미나이라던가 이런 그 텍스트 기반의 생성형 AI 서비스들도 있고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뭐 미드전이라던가 달리 같은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오디오라던가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들도 있고요. 포토샵이나 혹은 프리미어 같은 데에서도 이제 생성형 AI를 그 도입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코파일럿 PC 등을 출시를 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필요한 분야와 그리고 그 생성형 AI를 같이 검색했을 때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받아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I 전문가로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주로 챗GPT로 뭔가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아이디에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원고를 작업할 때 원고 작업을 보조하는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뭐 한 가지 예로 들자라고 하면은 2020년도 이후에 서울과 부산의 열대야 일수를 과거의 10년 전과 비교해줘 라고 제가 지금 문장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문장을 챗GPT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결과들이 요약해서 나오고 그래프라든가 그리고 실제 수치들이 표로 제공이 됩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문장 형태로 검색 자체가 일단 불가능하죠. 자연어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강연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조금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요.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들을 강연 자료라든가 온라인에 올리게 되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기사들을 보면은 해당 기사와는 관련이 없는 이미지다라고 해서 저작권을 확보한 이미지들을 맞지 않는 데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 그 기자분들, 그 빠르신 분들은 그 기사에 맞는 내용을 생성형 이미지를 통해서 만든 그 이미지 자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상당히 그 본인의 업무에 맞춰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 가지 AI 도구들 막 들어보고 막 사용해보고 하긴 하는데 막상 직접 사용해봤을 때 되게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AI의 활용 도구들은 제공하는 가이드, 프롬프트에 따라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이드를, 프롬프트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뭐 AI 성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일종의 우문현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질문을 잘 못하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이 돌아올 때가 많은데, 제대로 된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현문현답이 더 중요합니다. 그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에 신입사원을 데리고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입사원인데 상당히 열정은 많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 그런 그 신입사원들한테 그 가이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보고자료를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보고자료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고, 목적은 뭐고, 배경은 뭐고, 이거를 작성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들은 예전에 뭐뭐가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상세하게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이런 가이드를 그대로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야지 챗GPT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성형 AI가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제공을 하죠.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런 이미지를 생성해야 되는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 내용에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가감을 해서 다시 생성형 AI에게 적용하면은 또 거기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말씀하신 거 바탕으로 해서 저희 이제 한승환 PD님이 요즘 고민하는 게 있는데 한번 챗GPT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GPT로 한번 그 도움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나중에 그 에이스 리포트 오프라인 행사를 좀 네. 하고 싶어가지고 가장 뭐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얘한테 역할을 부여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오프라인 마케팅 기획자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본인은 오프라인 마케팅 기획자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보들을 조금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기획안이 나올 거예요. 자, 행사명 이렇게 나옵니다. 설정 필요하다고 나오죠. 일정표를 이렇게 찾아. 기획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만들어졌다 하면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홍보안을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홍보안이라고 하지 말고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뭐 홍보 타겟, 키 메시지, 키 메시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아마 홍보 기획안이 또 나오죠. 홍보 목표부터 아까 20명이라고 했으니까 20명 브랜드 뭐 쭉 나옵니다. 타겟은 아무래도 취준생이라니까 3, 4학년을 묶었네요. 보고를 한다고 하면 네. 뭐 근거 자료 같은 것들도 좀 중요하잖아요. 레퍼런스 같은 네, 거. 네, 좀 뭐 어떤 근거 자료나 뭐 레퍼런스나 뭐 최근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도 좀 조사가 될까요? 지금 그대로 제가 받아 적는 거예요. 배경 필요성부터 딱 나오죠. 보고자료 같은 관련 트렌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한국경제에서 뭐 이렇게 레퍼런스가 있다고 나왔네요. 그냥 뭐 GPT랑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딱 했는데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은 방법 없을까?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가져오고 얼마나 편해요. 원하는 걸 다 갖다 주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구직 시장에서도 그런 AI 활용 능력이 큰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구직 시장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뭐
MS 오피스라던가 뭐 그 포토샵이라던가 어도비 프리미어 같은 것들을 이제 고유 역량 기술들로 이제 기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AI 활용 도구의 이름들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 활용 도구들을 이용하면은 문서 작성이나 데이터 분석이나 이미지 편집이나 동영상 편집들을 쉽게 가능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AI의 활용 능력에 따라서 사실 기업들도 그 원하는 인재상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AI 활용 능력이 큰 인재들이 분명히 생산성도 더 높게 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능력들을 미리 준비해서 확보하는 것이 점차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뭐 자격증 같은 걸 준비해야 되는지 뭐 아직까지는 뭐 생성형 AI의 활용 능력에 따른 라이센스를 부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자기가 그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AI를 이 정도까지 활용을 한다라고도 그 결과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면은 그 능력들을 가지고 이제 그 면접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조금 충분히 가능하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겠죠. 나 AI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딱 이제 AI 이제 나도 역량 키워야겠다 해서 컴퓨터 딱 앞에 앉았어요. 이 친구가 뭘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돼? AI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랑 게임을 잘하는 방법이랑 노래를 잘하는 방법이랑 운동을 잘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웹서핑 잘하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그냥 자주 사용하는 거죠. 자주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활용 능력이 길러지기 마련입니다. 스타터들이 가져야 할 AI를 대하는 마인드셋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의 트렌드가 이제 코파일럿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파일럿이 이제 사전적으로 얘기할 때는 부조종사를 의미합니다. 항공기를 단독으로 운행을 할 수 없지만은 주조종사를 도와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AI 분야의 코파일럿은 이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결과들을 제공하면서 업무라든가 특정 목적에 따른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AI들이 뭐 단순한 작업의 수행자였다라고 하면은 코파일럿으로서의 AI는 이제 창의적인 문제 해결자로서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능적인 협업 파트너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생성형 AI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업무를 보조하는 일종의 뭔가 비서 혹은 조수 아니면은 나한테 업무에 도움을 주는 동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편하게 이것저것 사용을 해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콘텐츠를 보고 있는 취준생이나 사회초년생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AI의 여러 가지 활용 도구를 통해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대신에 질문이 중요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사람의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스스로 특정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고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요즘 젊으신 분들이 글을 많이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의 기사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잡지나 저는 만화책들도 상당히 추천을 합니다. 만화책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가 정확한 이제 표준어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정기적으로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워낙 AI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것은 필수로 학습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출간한 코파일럿이 온다를 통해서 AI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갖고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학습하시기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여담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오셨을 때 취업을 하시거나 혹은 지금 사회 초년생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IT 분야라던가 뭔가 다양한 분야의 트렌드나 이제 지식을 얻고 싶으시다 하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커넥팅 랩의 멤버로 같이 조인을 하셔서 다양한 이제 인사이트를 나누면서 이제 함께 성장하는 것들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